오신 분들은 정말로 애국자다,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시내도 아니고 여기 저 구석지 서초동까지 오시고 오늘 또 야구, 축구 결승전도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어요? 그죠? 예, 그놈의 법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을 여기 할애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사법농단, 사법적폐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맞습니다. 아, 예, 고생하시네요. 예, 사법적폐, 사법농단을 끝장내는 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원을 통상 예쁘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법원이 이뻐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법원이 하는 일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국가에게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그래, 네가 오라, 너는 책임이 없어라고 확인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맡은 기관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으라고 헌법에 법관의 신분 보장까지 해놓은 기관이 바로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서 수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들도 법원이 자신의 역할을 저 수렁에 내팽개어 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법원이 보인 행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전교조 사건 한번 들어보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 대법원 행정처가 고용노동부가 작성해야 될 재항고 이유서를 자기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건네주고 청와대가 고용노동부에게 다시 건네서 그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대서까지 한 거죠. 법원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부의 편에 서서 정부의 변호인 노릇까지 한 것입니다. 최후의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의 가장 기초되는 돌까지 와르르 다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구제, 원상회복, 그리고 근본적인 사법개혁, 이 네 가지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라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서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지금 보인 행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2달 동안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의 90%가 기각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법원이 일반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90% 이상이 발부가 됩니다. 같은 90%인데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없는 서민들이 수사를 받을 때에는 너무나도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을 시키고 하는 법원이 유독 재벌 앞에만 서면, 권력 앞에만 서면, 그리고 제 식구들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에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협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가 설령 이루어져서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원이 제대로 공정한 재판,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법원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사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해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2가지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형사절차특별법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법원 못 믿겠다. 국민이 나서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내겠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되기 전에라도 영장 전담 법관들이 계속 기각하고 있는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특별 영장 전담 법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 재판 우리가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을 다 중계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재판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부에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위헌입니까? 공범들이 공범을 제 식구 감싸면서 재판하는 게 위헌이지, 국민들이 법원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사법농단을 심판하겠다고 특별재판부를 요구하는 게 어떻게 위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만든 법이 피해구제 특별법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지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재판 거래, 말도 안 되는 위헌적 판결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분, 그런 사법농단 피해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사법농단 피해자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대서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판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 나왔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냥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농단 피해자 분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당장 열어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리도록 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열어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심 사유를 특별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심을 물론 더 넓게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권고하고 요구할 수 있는 피해구제위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특별법 정말로 시급한 법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왜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선언에 나서주시고 촉구에 나서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법원 행정처가 앞으로 법원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개혁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뭡니까? 셀프 개혁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혁이 대상이 스스로 개혁이 주체가 되어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셀프 개혁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법원이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자기 혼자서 개혁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언론들도 이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주시고 우리 시민분들도 아마 조만간 9월 달에 법원이 그런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법원 개혁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